네, 여러분, 환경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이제 강조를 하다가 원전 폐기,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원자력 발전소 포기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현대 문명이 이제 점점 어떤 인위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늘 우리는 크고 작은 환경적 사건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또는 이 과학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우리가 종래 몰랐던 새로운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 물질의 새로운 메커니즘이 밝혀져서 뒤늦게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건 음식이라든지 숱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격돌하는 주장들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에서 아마 이 수돗물 사건이 터진 것은 우리 모두를 다소 의아하게 만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대구 물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 무슨 수돗물 사건이라든지 또 환경 재난 사건하고 이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은 예. 지난번 낙동강 페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은 그때 뭐가 잘못돼가 유출됐는데 예. 이번 대구의 수돗물 이거는 뭔가 하면은 과거부터 그렇게 나와 있었는 거죠. 원래 있던 것이 새로 무슨 유해 물질로 그렇죠. 지정이 된 겁니다. 유해 물질이 이게 관리해야 될 거라고 이제 지정을 하니까 그걸 검사해 보니까 나왔는 거죠. 그 말은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때까지 먹고 있었다는 대구 시민들이 그걸 계속 먹고 있었다는 새로 거예요. 투입된 것도 아니고. 예. 어떤 물질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 교육할 때 네. 제가 10가지 우리가 흔히 관리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과불화 화합물이라 그래가지고. 예, 과불화 화합물. 예. 예. 그 물질이 이제 그게 후라이팬에도 이제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예. 방수 기능도 있고 한데 이거는 뭔가 가정에서도 일부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번에 이제 하는 데 들어가는 거군요. 예. 그리고 공장에서 이걸 썼던 거지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구미공단에서 공장에서 이걸 썼는데 보통 보면은 공장에서 폐수가 나오면은 네. 자기들이 폐수를 처리를 해요. 네. 하고 다시 이걸 모아가지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이제 구미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갖는 거지. 네. 거기에서 다시 하수와 같이 처리했는데도 아주 미량이 남아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 밑에서 이제 대구에서 취수를 하고 이게 대구뿐만 아니고 그 아래는 물론 이게 농도가 좀 낮겠지만은 나오겠군요. 계속해서. 다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들어와 가지고 다른 물하고 희석이 되고 네. 또 이 물질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대기로 휘발하지 않고 말입니다. 네. 그냥 물 속에 남아 있는데 보통 이런 물질은 뭔가 하면 물 속에 있는 다른 부유 물질, 예. 탁한 물질하고 붙어 가지고 바닥에 가라앉아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제거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밑에 부산이라든지 그 이하에는 거의 상당히 적은 양이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자연 침전 방식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깨끗해지는데 이 과불화 화합물 자체는 무슨 후라이팬 무슨 접착제, 광택제 이런 데 두루 쓰이고 쓰이기도 하고 그 과불화 화합물 안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물질이고 우리 등산복 같은 데도 이게 방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이런 데 되는군요. 그것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아마 구미 공장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보도된 거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지난 6월 22일 날 대구의 TBC 방송에서 신종 발암물질, 즉 발암물질은 아닌데 되게 과장되게 발암물질이라고 이제 보고가 되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28일 날, 5월 28일 날 대구시 내에 대구시에서 이런 회의를 했던 거죠. 이런 물질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환경부에서 이거를 수돗물 관리의 항목으로 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낙동강에도 나오고 여기 보면은 저런 거예요. 수돗물 관리 항목이 전체적으로 뭐 수십 개 되겠죠. 예, 여러 가지죠. 그 중에 이제 요게 새로 첨가가 돼요. 첨가가 돼가지고 요것도 조사를 하자. 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나왔는지 가브라하 물종의 일종인 저 물질이 나오는데 저게 사실은 이 발암 물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환경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저거 보면은 구미 그 위에 있는 구미 위쪽에 있는 뭐 이런 데서는 검출이 안 됐고 구미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거죠. 나와가지고 이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고 대구에는 5군데 정수장이 있는데 그 중에 2곳이 낙동강에서 물을 취수해가 붙는데 예. 근데 저기에 물을 취수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더니 아주 미량이지만 들어있는 건데 네. 이 물질을 한 가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저 위에 있는 자료는 취수한 물이에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물을 우리가 원수라 그래요. 네. 원래 원의 네. 그 물의 소수라는 이야기죠.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농도하고 정수한 농도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렇군요. 그렇죠. 정수장에서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저물을 그는 이제 저 물질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게 아니면 워낙 정수 자체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군요. 그건 아니죠. 근데 정수라는 게 원래 모든 수처리가 뭔가 하면은 100이 뜬 것을 50 떨어뜨리는 데는 쉬워요. 네. 근데 50에서 40, 1에서 0가 이거 있긴 해. 0.9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낮은 농도로 가면 갈수록 어렵겠죠. 떨어지는 예. 어렵겠죠. 예. 그 아주 그 있긴 해. PPT 단위라 해가지고 아주 그 있긴 해. 뭐 100만 분의 1도 아니고 1000만 분의 1 이런 단위로 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게 잘 처리가 안 되는 거지. 네. 처리가 안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것을 지금까지의 대구의 저 두 정수장의 물을 먹는 사람들은 저걸 먹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 바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거 그잖아요. 10가지 우리가 환경 교육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위험한 화합물 금지돼야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저거 PCF라는 거죠. 네. 저겁니다. 예, PCF. 저거고 저게 뭐 등산복에도 들어가고 저게 영향을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콜레스테롤 레벨에도 영향을 주고 그 제2형 당뇨 그다음에 뭐 몸무게 비만, 인슐린. 예. 그리고 저게 내 보니까 저게 우리가 그 임산부 같은 경우는 저걸 먹으면은 애들의 그 태어나는 애들의 몸무게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저게 좋지 않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저 특히 신장, 간하고 신장 같은 데도 소화 기능에도 안 좋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경로인데 공장에서 나와가지고 지하수로 가기도 하고 또 매립지로 갔다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물질에도 들어있고 한데 보통 이렇게 이건 특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로가 아닌 바로 공장에서 강물로 가지고 예. 강물에서 먹는 물로 가서 이렇게 온 거지. 이런 경로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PCF가 인체에 들어오는 경로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공장에서 강으로 가는 사이에 물론 정수는 한 겁니다. 예, 그죠? 했죠. 일단 그렇죠. 자기들 공장 안에서라든가 예. 했는데 미량은 그대로 남아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다. 나가가지고 이제 저렇게 돌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게 지금은 이제 이게 4대강 사업을 하고 나니까 물이 많아가지고 희석이 네. 좀 됐는데 네. 옛날에는 저게 나왔다면은 상당히 진하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됐는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각계 반응이에요.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건데 시민들은 저 보시오. 생수 사재기 하느라고. 사재기하고 어떤 집은 지금 우리는 이거 지금 안 쓴다, 수돗물 안 쓴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한다. 식당 같은 데는 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정부가 말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게 과불화합물이 발암물질은 아니고 환경 호르몬이에요. 예. 발암물질로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까지에 먹었던 사람들한테 가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해야 되는 대구 시민들한테 이 대구시장이라든지 환경부에서 내려가고 저 대학 교수도 내려가가지고 뭔가 하면은 먹어도 괜찮다고 저 먹고 있는 거지 저게요.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 같아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놓고. 예. 근데 농도가 낮다 이거지. 그 농도가 환경부에서 위험하다고 설정한 기준치보다는 낮은 모양이죠. 예. 근데 이제 외국에도 일부는 높게 돼 있는 게 있고, 예. 일부는 호주 같은 데는 저게 더 낮아요. 호주보다 배쯤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농도라는 게 특히 유해 화학 물질,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농도 기준 농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예. 저게 왜 저게 뭔가 막 몸에 들어가지고 총량으로 저게 몸 속에 저게 축적되는 물질이거든요. 저런 네. 물질, 보통 네, 화학 네. 물질이. 네. 저게 뭔가면은 수용성인 물질이 있고 지용성인 물질이 있는데 네. 수용성인 물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 지용성인 물질은 우리 몸에 뭔가면 농축이 돼요. 어허. 그 작게 먹더라도 오래 먹으면은 간이나 신장 같은데 이제 농축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안 보면은 근데 저게 이제 저 설명이 저게 맞는 거죠. 코팅제, 핵산 술폰산. 예, 코팅제도 있고 반도체, 세정제, 뭐 식품 포장, 살충제 들은데 발암 물질은 분류가 안 됐다는 거죠. 안 됐지만은 체중 감소라든지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그다음에 이제 갑 상승 호르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이걸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환경 단체는 무조건 이걸 많이. 오히려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강에 물이 많아가지고 희석을 시키고 오히려 또 저런 물질은 뭔가 물 속에 있는 이 부유 물질이 같이 가라앉는다고요. 예. 흐르는 보다는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제거가 되는데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서 보십시오. 보면은 끓여도 잔류하고 호주보다도 저기 한 2배 가량 높다는 기준보다. 네. 그게 안 좋지요 몸에.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저런 말이 나오니까 절대 또 끓이지 말아라고 또 뭐. 그건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데. 예, 또 다른 문제. 안 먹으면 저게 뭐 안 끓이면은 다른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뭐 저런 문제들 예. 또 염소 같은 것들은 끓여야지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예. 누가 한쪽 면만 보고 얘기하면 예. 끓이지 마라. 안 끓이면 다른 문제에서 벌레가 있거나 뭐. 예. 그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이런 잘 맞지 않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는 거지. 사실 그러고 저게 대구시에서는 저 시장으로서는 시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큰 절을 해야 될 사죄를 해야 될 사람이 나도 먹느니까 당연히 또 먹으라 뭐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낙동강 수계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자 이 시기에 말입니다. 네. 낙동강 수계가 독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우량이 제일 적은 데가 대구입니다. 저기가. 아 그렇습니까? 제주도가 제일 많고 네. 저기 이제 남해 쪽에서 올라오다가 저기서 지리산이라는 저쪽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비가 다 내려버리고 저 보시죠. 저 백천대 있죠. 천으로 예. 빵 뚫려 있는 것이 대구예요. 예. 대구, 구미 저쪽이 이제 가고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 인구는 많이 사는 거. 예, 1,300. 그러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포항에서 부산까지 창원까지도 지금 걸쳐 있죠. 여기 산업 벨트가 있고 네. 저기에 여러 가지 그렇게 물을 많이 쓰죠. 네. 물 사용량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4대강 사업할 때 그 지금까지 물 확보량 중에서 보십시오. 전체가 11억 7천인데 그 중에서 9억 천이 낙동강에서 지금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수자원 이거는 확보되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 4대강 사업 때 가장 다행이네요. 많은 물을 확보한 데가 바로 낙동강이에요. 네. 저런 식으로 이제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강의 딜레마가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안 버릴 수도 없고 안 꺼내물 수도 없고 이 네. 딜레마예요. 강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저게 저런 문제인데 저기 곳곳에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저런 식으로 물을 뽑아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여기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취수장하고 하수처리장 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장이 곳곳에 있고 공단도 보면 구미공단, 뭐 성서공단, 달성공단 곳곳에 공단이 저래. 네. 그 저래가지고 굉장히 그러고 보면은 위에 버리고 또 뽑아먹고 버리고 뽑아먹고 여기 보면 뭐 엄청난 지금 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안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저걸 이제 대책을 세울 수. 뽑는 거를 이제 뭔가 저 말하자면 개통을 다른 데서. 예, 우리가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의 우리 선진국의 DNA가 자료를 영국 자료도 보여드리고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런 거 보면은 그 먹는 물에 대해 가지고는 네. 따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의 최다 수돗물 페놀 사건만 끝난 게 아니고 뭐 낙동강에 벤젠 톨루엔도 나오고 영강 농약 뭐 성수공단 벙커시유 다육산 검출 뭐 근데 여기에 지금 그 물이용 부담금이 연간 한 2천억 원이 나옵니다. 저기 네. 물을 많이 쓰니까. 네. 또 뭐 포항 제철도 저기에 물을 가져가고 네. 울산도 일부 가져가고 말입니다. 창원도 일부 저런 데서 가져가고 하는데 물이용 부담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버리고 뽑아먹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네.
그러고 뭐 옛날부터 보십시오. 지난번에 한번 녹조 이야기도 했지만은 뭐 워낙 물도 부족하고 한때는 보십시오. 지금 부산 지역에 격일제 그것도 하고 뭐 저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90년대 이후에 낙동강에 50여 차례의 녹조가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마치 지금 4대강 사업을 이후에 나타나니까 또 나타난 걸로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다 나와 있던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대책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국가 정책은 저거였어요. 저게 안 좋으니까 네. 고도 정수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그 버리는 물도 깨끗하게 취수하는 물도 깨끗하게 하자. 네. 이게 국가 정책이었어요. 네. 왜 저렇게 정책이 저래됐는가 하면은 이유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물 정책에 관여한 분들이 뭔가 하면은 물 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과거의 이 환경 전문가들은 주로 처리하는 사람들. 네. 하수 처리 기술, 음. 뭐 먹는 물 처리 기술. 그 처리 기술을 주로 하던 물 전문가들은 처리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정책을 세웠는 거예요. 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또 일부는 지금 뭔가 하면은 강변 여가수를 하고 있어요. 저게 보면은 낙동강에 지금 하류 지역에 치수를 하는데 일부는 보십시오. 고도 처리 시설을 하죠. 일부는 강변 여가수를 하고 있잖아요. 창원이라든지 여기 또 일부 창녕 같은 데는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고도 처리가 잘못된 거죠. 고도 처리해도 안 되는 거죠. 네. 고도 처리할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과불화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고도 처리를 해도 미량이 계속 남는다. 남고 이 고도 처리를 너무 고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네.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미네랄도 다 빠졌다. 그래서 뭐 일종의 정수기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그 대신에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네. 비용도 많이 들어. 근데 처리하는 사람들은 좋지요. 그러니까 고도 처리는 그 자체로 또 역설이 있군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진국에는 저걸 안 하고 이런 거는 하지요. 저기 있는 창원은 저 잘하고 있죠. 강변 여가수. 강변 여가수. 예. 저기 보면은 강가에 우물을 파가지고 저걸 해요. 이게 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요. 네, 그렇군요. 물이 맑으니까. 네. 저렇게 하고. 그럼 대구시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대구시는 과거부터는 끊임없이 이 치수원을 네. 구미 위로 올리려고. 대구시 취수원을. 예. 끊임없이 저걸 위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저게 이제 구미하고 지역 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구미로서는 저기 옮기면은 말입니다. 저기 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또 묶어야 돼. 또 묶어야 되고 저 지역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보면은 이번에 그 선거 때 지자체 선거장 때 보면은 일부 이 후보들이 말이야. 저기 가서 내가 이쪽을 옮기겠다 뭐 강요하고 네. 또 구미 쪽에서는 보십시오. 절대 안 된다. 결사 반대고. 결사 반대하고 뭐 이런 사람도 나와. 이 뭐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은 결사 반대하고 맡겼다고. 저기 또 저분은 또 절대 안 된다고 말. 저분은 또 뭔가 대구 치수원 구미 좀 반드시 맡겠다. 네. 저런 식으로 하고 여기 오면 또 대구 구미 지역에 있는 뭐 범시민 반대 추진위원회 주 지역 갈등이 심한 거지. 한동안 대구하고 부산하고 늘 싸웠는데. 그렇죠. 대구 부산도. 예. 그보다 한 단계 또 더 들어간 저런 그렇죠. 지역 분쟁이 있군요. 예, 근데 저게 궁극적으로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이제 낙동강인데 저 치수원을 옮기면은 말입니다. 저기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은 또 저기 옮기면은 저 위에는 뭐냐 이거죠. 저 위에서 무슨 상주 저 위로 저쪽에 보면은 또 저기서 영주 뭐 이런 데서는 또 반대를 하는 거지. 네. 위에서 또 규제가 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무슨 해결책이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게 외국에서 지난번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라인강이라든지 유럽 또 미국 같은 데 다 쓰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낙동강에 창원 같은 데 하고 있는 강가에 우물 파는 거. 네. 또 하나는 물을 가져와 가지고 땅 속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다시 지하수를 뽑는 저걸 인공 함량이라 하거든요. 네. 저거 자연을 정수기로 쓰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백제보의 금강물이 보령 때문에 물이 없어가지고 저걸 가져갔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금강의 물을 일부 처리해가지고 네. 보령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지천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지요. 그 독일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세 가지 방법이 흔히 쓰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식수 전용 댐이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항상 물이 없으니까 네. 다른 강에 있는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끗하게 중간에 한번 처리해가지고 다시 강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럼 그 강은 다시 내려가지고 저수지에 들어가고 그 저수지 물을 뽑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령댐이 저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 저거를 이제 저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건데 우리가 대구도 바로 이런 것. 지금 대구도 단순히 정수장 자체를 뭐 취수원 자체를 옮길 게 아니고 예. 이제 저런 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대구가 보면 5개 정수장에 서는데 네. 여기에 이 정수장이 바로 낙동강물을 쓰는 거죠. 근데 대구에 이번에 보니까 독특하게 이런 분이 있더라고. 이분 생각이 상당히 옳지요. 이분이 보니까 수성구청장을 하시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 이분이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구의 물을 네. 구미 위로 갈 게 아니고 인근 댐에서 물을 확보를 해야 된다. 예. 그 대구가 필요로 하는 78만 톤을 지금 대구에서 쓰고 있는 공산댐, 가창댐도 쓰고 또 운문댐 물도 괜찮아요. 거기서 물을 좀 더 가져오고 옆에 있는 성주, 영천 같은 데서 가져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낙동강 볼류를 먹지 말자는 거죠. 근데 이걸 했더니만은 이제 이걸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다음 갈로비까지 다 산정을 했어요. 갈로비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후보로 못 나오는 거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거죠. 대구시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성주댐은 농업용수인데 저걸 가져가 올 수가 없고 또 영천댐에서 이 많은 물을 또 끌어오기도 힘들다. 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결론을 냈는데 이분이 조금 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를 교차 이용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은 농업용수는 깨끗한 물로가 농사를 지어요. 네. 근데 먹는 물은 낙동강물로가 먹고 있는. 바꿔서 먹어야 되는 거죠. 낙동강물로 농사를 짓고 깨끗한 물로 먹는 물 교차 이용 정책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교차 이용까지는 없더라고요. 없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이분은 수성구청장에 당선되었나요? 아니 수성구청장으로 합치면서 대구시장을 출마를 했던 것 같아요. 대구시장으로 했는데 경선에서 안 된 것 같아요. 이진훈이라는 분이. 근데 저분이 보니까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논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저게 거의 뭐 안 되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고 뭐 이런 식. 그 저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대구는 저기 와서 박 교수님한테 약간 컨설팅을 받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 괜찮은 생각이지. 그런데 이런 방법을 가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크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뭐냐. 지금까지 뭔가 고도 처리하면은 만사오케 아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하고 하수를 이런 식으로 그냥 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의 뭔가 물의 후진성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물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먹는 물 수로는 말이에요. 도로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우린 도로는 잘 뚫으면서 수로 뚫는 거를 아주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 도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먹는 물 수로고, 또 건설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도로보다 적게 들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거 봐요. 우리가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의 이 물을 어떻게 하느냐?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저 위에 보십시오. 저 위에 저게 뭔가 하면은 킬더 레저보아. 저수지군요. 예, 저게 보면은 뉴캐슬 위에 있는 저게 그냥 스코틀랜드까지 가 있는 거지. 네. 저걸 어디까지 하느냐? 런던까지 가져온다는 거 아니에요. 허허 참. 저기 보십시오. 영국의 지형을 한번 말입니다. 영국의 지형이 산악 지역을 관통해야 되네요. 그렇죠. 그 위에 물을 좀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물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보면 또 웨일즈에서도 산이 있고 하니까 저기에 있는 물을 저기가 보통 보면 엄청난 우리 같으면 저 거리가 말입니다. 신의주에서 한 부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저 거리에 파이프라인을 박아가지고 물을 끌어가지고 먹겠다는 거죠. 템저 강물 안 먹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 지금 그럼 알고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영국에 저게 파란 동그라미 저게 다 저수지입니다. 네. 곳곳에 있는 저수지를 옮겨가면서 저렇게 먹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면은 자기 옆에 흐르는 강물만 뽑아가지고 먹고 자기 옆에 흐르는 강물에만 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수로 만든, 우리 지금 그 얘기는 지금 울산에서 서울까지 기름도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제. 네. 파이프라인 다 박혀있잖아요. 그거는 파이프라인 깔면서. 예. 그거다가 뭐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 가져오겠다고 지금 북한 통과해가지고 가스 가져오겠다 그러면서 네. 물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는 지금 우리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가까이 물 있는데 더러워도 정수하면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네. 거기다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가 우리가 보면 이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오면은 저기에 자기 지역에 물을 만들 수 있는 곳곳에다가 저수지를 다 만들고 네. 저 뭐 전부 지금 저수지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파이프 그 전부 다 수로 아닙니까? 곳곳에 저기 뭐 까만색은 연방 정부에서 만드는 거고 뭐 또 다른 색깔들은 주에서 뭐 지역에서 저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을 박아가지고 수로를 만들고 파이프라인 말고도 네. 지금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런 수로도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생각은 뭔가 하면은 저수지 만들고 댐 만드는 걸 싫어하고 네. 물길 만드는 거 싫어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걸 열심히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물 모을 수 있는 저수지, 맑은 모을 수 있는 물을 모을 수 있는 네. 곳은 곳곳에 우리 찾아가지고 모으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곳곳에 연결해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네. 또 하나의 캘리포니아 재밌는 거는 보십시오. 우리는 산을 잘라가 펜션을 짓잖아요. 네. 쟤들은 저렇게 물을 모아가지고 펜션을 만들어가지고. 물 위에. 예. 상당한, 저게 저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펜션을 만들면은 집 짓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그 낚시도 하고 뭐 배도 타고 여러 가지 펜션을 우리 그 환경 파괴도 아마 내보여. 저게 우리 산에 가지고 산 다 그 밀어내고 집안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집 짓는 네. 것보다도 이래가지고 보십시오. 여기에 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저런 식으로 펜션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물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꾸는 게 우리도 아마 시골에서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수상 펜션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보십시오. 뉴욕도 한번 보시라고. 네. 뉴욕도 보면은 허드슨 강물 안 묻잖아요. 여기에 저 위에 있는 캐치킬 레저버라고 저부터 먼 데는 120km 넘어요. 네. 거의 뭐 160km 정도 되는 데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물을 가져오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낙동강 지금 우리 대구 같은 데는 만약에 저 안동댐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또 멀래는 저 위에 충주댐 물 같은 것도 우리가 물이 남으면은 같은 국민들이 건강한 물을 막 먹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쓸데없는데 비용 쓰는 것보다도 이런 물길 만들고 깨끗한 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결국은 우리가 물의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야 네. 되겠다는 생각이지. 네. 그 물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예. 지금 대구에서 발생한 과부라 화합물 저 소동 자체는 어떻게 해결? 저걸 지금 차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단해도 말입니다. 예. 또 구미공단에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질은 차단했지요. 어떤 다른 물질은 나올지 모르.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유해 물질이 있다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네. 내가 이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찾으면은 찾아요. 근데 모르고 찾으면 그냥 너는 감은 거죠. 지금까지 그런 거죠. 지금 그 얘기 뭔가 하면은 내가 물을 이제 하수 처리했다. 네. 하수 처리하고 나면은 우리는 그냥 뭐 BOD가 얼마 줄었느니 뭐 여러 영양 물질이 줄었느니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거기에 각종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물질을 우리가 이런 물질이 혹시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찾으면은 그 물질이 있나 없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고는 못 찾아야죠. 그렇군요. 그게 지금 현재 낙동강에는 근본적인 낙동강 본류에 적어도 구미 이하에서는 네. 직접 치수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 취수라 해가지고 우물을 파고 뭐 이런 그렇군요. 강가에 우물을 파고 이거는 몰라도 그래서 저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제 보니까 그 부산에서는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 하자고 하고 여당 여권에서 그렇죠. 그리고 뭐 대구 경북은 그걸 반대하고 갔는데 어쩌면은 이번 기회에 그 시포트, 에어포트, 빅딜을 하는 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공항은 내가 볼 때는 가덕도에 가면은 24시간 공항이 되고 말입니다. 네. 대신에 뭔가 하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는 배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가 지역 발전에 낫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다음에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까지 낙동강 수운을 이용한다는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고 그 대신에 뭐냐면은 원래 그 옛날에 대운하 계획에 계획했던 식으로 낙동강 본류에 직접 취수를 다 못하게 하고 네. 그 물을 다 뭔가 하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원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라고 할 때 저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낙동강에 7개의 댐을 네. 연계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물은 일부 저런 식으로 그 강변 여가소를 취소해 가지고 네. 물을 가는 낙동 배 다니는 곳에 물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유럽 같은 데는 하고 있어요. 배 다니는 물 먹고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유럽은 수돗물이라는 걸 생기기 전에 네. 배가 다녔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 낚시도 못하게 하고는 예. 거기에다가 배가 다닌다 그러니까 거기에 낙동강에 이제 그 대문화 계획에 반대가 많았던 거죠. 낚시 못하게 하는 거는 맞습니까? 낚시 못하는 게 그 하는 낚시꾼들이 뭘 버려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안 버려도 될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그래서 상수원에는 그 접근을 못하는 게 맞지요. 막는 게 맞죠. 근데 누군가가 뭐 악의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원래 그 7개의 그 당시에 7개의 낙동강 지역에 안동댐 뭐 쭉 해가지고 뭐 예. 영천댐 이런 저 남강댐 이런 데가 있다고요. 그 댐들의 물을 다 1급수로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네.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저런 식으로 이제 강변 여가도 하고 해가지고 하고 본류에 배가 다니는 그런 식의 계획을 했는데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게 다 무시돼 버리고 네. 뭐만 만드는 거죠. 그게 축소가 되었군요. 예, 그래 된 거죠. 아쉽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